2018년 8월 몽골 홉스골주의 산악지대에서 한 소녀가 사라졌습니다. 13살의 A양은 여느 때처럼 양떼를 몰고 산으로 올라갔지만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주민 150명이 2주 동안 산과 들을 전부 뒤졌지만 아쉽게도 소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가족과 이웃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매년 여름이면 실종 현장으로 가서 소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은 막막했습니다. 증거도 목격자도 없었으니까요. 사실 경찰에 의심을 산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40대 남성 B씨로 그는 과거 강간죄로 2차례나 감옥을 다녀온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다녀온 전력이 있어서 의심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일 실종 현장 근처에는 오토바이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찍혔는데 마침 B씨가 그날 오토바이를 타고 그 근처를 지나갔다는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바퀴 자국은 숲에서 끊겼고 B씨는 완강히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러던 2023년 5월 미제로 남을 것 같던 이 사건에 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실종 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두개골 조각이 발견된 겁니다. 하지만 5년이라는 세월은 뼈마저 훼손시켰고 유골에서는 신원을 확인할 유품이나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국의 국가수가 등장해 모든 비밀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가족들의 유전자 감정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이 난항에 빠진 것은 몽골 경찰의 기술력 때문이었습니다. 몽골 경찰이 가진 기술로는 상당히 오래된 유골의 DNA를 추출하고 대조하는 일이 쉽지 않았죠. 많은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과학수사 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특히 DNA 분석 기술은 아시아 최고 수준이죠. 국가수는 현재 몽골 국립과학수사청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한국이 가진 DNA 채취 및 분석 기술을 전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한국 전문가들이 몽골로 날아가 오래된 뼈에서 DNA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기법을 전수해줬죠. 몽골 과학수사팀은 한국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으며 조심스럽게 두개골에서 샘플을 채취했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채취한 DNA 정보와 부모의 유전 정보를 비교해보니 가족관계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경찰은 유골 발견 장소를 중심으로 재현 실험을 했고 놀랍게도 그 동선이 용의자 B씨의 이동 경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B씨는 즉시 체포됐죠. 그런데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B씨는 5년 동안 피해자 가족과 같은 마을에서 태연히 살아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가족을 찾아와 그 불쌍한 아이를 누가 데려갔을까, 어떻게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을까라며 위로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가족과 마을 주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그는 이듬해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3월 법원은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의 미제 사건이 해결됐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의 과학수사 기술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정의 실현에 기여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의 과학수사가 하루아침에 이런 수준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때는 바야흐로 1955년 한국전쟁이 끝난 지 겨우 2년, 폐허가 된 서울 한복판에서 작은 감식기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변변한 장비 하나 없이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일념 하나로 시작한 곳이었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전신입니다. 그로부터 약 40년이 흐른 1991년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선도적으로 DNA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게 뭐 하는 거냐며 고개를 갸웃거렸죠.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DNA 분석을 통해 범인이 특정되면서 미제로 남았던 사건들이 하나둘 해결되기 시작했으니까요. 혹시 지금 한국의 살인사건 해결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2022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강력범죄 검거율은 94.3% 수준이고 특히 살인의 경우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어떤 해에는 100% 이상이 달성되기도 했는데 그해 발생한 사건보다 검거 숫자가 더 많았던 겁니다. 미국이 과거보다 검거율이 상당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보며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죠. 몽골의 사례처럼 현재 한국 국과수는 세계적 수준의 법과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들의 과학수사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홉스골 소녀살인 사건의 해결에도 결정적 역할을 한 한국의 첨단 수사 기법들은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한 ODA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에 전수된 것이었죠. 2020년부터 5년간 진행된 몽골 국립과학수사청 법과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한국 국가수는 몽골 측의 DNA 감식, 마약 분석, 디지털 포렌식 등 주요 분야의 기술과 장비를 꾸준히 지원해왔습니다.
그 결과 몽골의 유전자 감식 능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몽골 국가수의 DNA 분석 처리량은 사업 이전보다 약 7배로 증가했습니다. 한 건의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도 평균 15일에서 5일로 크게 단축됐죠. 이 같은 과학수사 역량 강화는 몽골에서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여러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밑바탕이 됐습니다. 앞서 살펴본 홉스골 소녀 사건 역시 이러한 기술 지원이 있었기에 2023년에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고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몽골 정부는 한국의 지원을 통한 과학수사 역량 향상을 높이 평가해 2023년 자국의 국립과학수사원을 설립 80년 만에 처음으로 국립과학수사청이라는 격상된 기관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이는 몽골의 치안과 사법체계에서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죠. 이처럼 K과학수사는 이제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국과수는 몽골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남미 등 여러 나라들의 의뢰를 받아 과학수사 기법 전수를 진행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몽골 외에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부터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같은 중남미 국가들까지 폭넓은 범죄 수사 역량 강화 사업을 펼쳐왔는데요. 예를 들어 2015년에서 2017년에는 스리랑카 경찰을 대상으로 DNA 감식과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이전하고 장비 지원 및 인력 교육을 시행하여 스리랑카의 과학수사 체계 구축을 도왔습니다. 2021년부터는 스리랑카의 마약 범죄 수사를 돕기 위한 마약 분석 역량 강화 사업도 진행하는 등 현재 요청에 맞춘 전문 분야 지원이 이루어졌죠. 인도네시아에서도 디지털 증거 분석 등 신종 범죄 대응에 필요한 기법 전수가 이루어졌고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역시 한국을 본떠 과학수사 인프라를 정비하고자 협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볼리비아는 최근 코이카를 통한 과학수사 협력 대상국으로 새롭게 추가돼 한국 국가수가 향후 이들 국가의 법과학 역량 강화 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몽골에서 한국 국가수의 기술로 해결된 사례는 홉스골 소녀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몽골 경찰은 최근 수년간 과거에 미궁에 빠졌던 여러 사건들을 다시 조사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몽골 도르노고비 지역 실종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몽골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이었는데 한국이 전수한 첨단 수사 기법과 몽골 수사관들의 노력으로 범인의 윤곽을 밝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몽골 현지 수사 기밀로 모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몽골 측은 한국의 과학수사 기술 덕분에 오랜 수건을 풀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국경을 넘는 과학수사 공조는 한때 미제 어둠 속에 갇혀있던 진실을 밝혀내 피해자와 가족들의 한을 풀고 각 나라 국민들의 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5년 동안 딸을 기다렸던 어머니는 마침내 딸의 유고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차가운 뼈로 돌아왔지만 적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됐고 범인도 처벌받게 됐죠. 이것이 바로 과학수사가 주는 위로입니다. 과학은 차갑고 객관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과학수사 기술은 따뜻합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며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때문이죠. 앞으로 얼마나 많은 미제 사건이 해결될까요? 얼마나 많은 가족이 그리운 사람의 마지막을 알게 될까요? 얼마나 많은 범죄자가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까요? 전 세계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고 있는 한국과학수사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